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학교에선 시험 기간이 되면 전교생이 모여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학교 측이 고심 끝에 마련한 방법인데요. 덕분에 공부를 아주 심하게 시키기로 유명한 이 학교의 학생들은요, 우울증이나 정신 이상에 걸리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월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신 여러분,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힘드시다면 이 노래 따라 부르시면서 기분 전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1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은요,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파도를 가르는 진도 딴 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막혀 떨어진 그 길은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신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분명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
11월 23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 들으셨습니다. 좀 소리 높여 따라 부르셨나요? 아, 오늘이요. 살얼음이 얼기 시작한 절기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날씨가 꽤 쌀쌀하고 으스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는 서울이 영하권에 접어든다고 하니까 아직 월동 준비 못하셨다면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면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입니다. 또 스마트폰에서는요.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2010년 11월 23일 오늘입니다. 북한이요. 서해 이 섬에 방사포 170여 발을 무차별로 폭격을 한 날이죠. 북한의 포격으로 해병장병 2명이 전사를 했고요. 또 군부대 공사를 하고 있던 민간인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가슴이 아팠던 기억. 북한이 공격한 이 섬, 서해에 있는 이 섬 이름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정답 3글자고요. 바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정기 구독권, 그리고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년도 가계북, 참시온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 오늘은요. 은퇴 설계와 관련된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사람 사는 얘기 꼭 필요한 정보까지 다 모여있는 곳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밥집밥밥 갈스런 집밥과 같은 사람 사는 얘기 속에 구수한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가 담긴 오마니의 사랑 오늘따라 왠지 94.5가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립니다. 오늘은요. 은퇴 설계편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지방연구소의 엄진성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출연 이후에 정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주셔서 저희 고정 식구가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릴 게 아니라 저희가 축하할 일인 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은퇴 설계에 대해서 너무 좋았다. 이게 이렇게 네. 빨리부터 해야 되는 건지 몰랐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예. 사실 저도 그 중장년층
계층에서 제일 문의가 많을 줄 알았는데 네. 20, 30대 분들도 굉장히 문의가 많았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퇴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에게 은퇴 준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숙제 같은 부분인데요. 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콕콕 집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엄진성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 작전 타임 은퇴 설계편. 여러분의 재무 관련 고민들 뭐든지 다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문자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로 문자 주시고요. 전화 걸어주셔도 좋습니다. 02771-0945번으로 전화 거시면 엄진성 소장께서 아주 친절하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전화가 와 있네요. 전화 연결이 잠깐 고르지 못하니까요. 그럼 잠깐 제가 몇 가지 문자로 온 문자로 온 질문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고민이냐면요. 3088님께서 보내오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세 남자고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을 들으니까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경기도에 4억가량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이 집값만 알면 알 수가 있나요? 네, 집값만 알면 네. 얼마씩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요?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65세 정도 되셨죠. 네. 65세에 경기도에 4억 정도 되는 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매월 수령 가능한 금액은 188만 원. 188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네. 100만 8,800원. 8,800원. 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경기도 지역이냐 서울 지역이냐에 따라 상관없이 네. 그 주택 가액에 따라서 연금액이 결정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셨을 때입니다. 말 그대로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평생 동안 주거도 안정이 되고 연금도 1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원하시면 10년이나 15년, 20년 동안 딱 기간을 정해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종신형으로 받기 전에 나는 딱 20년 동안만 수령을 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월 수령이 조금 더 커지겠죠. 네.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 또 재무 플랜에 따라서 기간을 종신형으로 하실 수도 있고 확정 기간 이렇게 짧게 설정을 하셔서 연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주택연금 제도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네. 워낙 노후 준비, 은퇴 준비가 안 된 경우들도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택을 활용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따라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을 가지고 연금 수령하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요. 네네. 워낙 이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2007년도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22%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또한 2015년도 8월에 개정이 됐었는데요. 부부 중에 부부가 동시에 60세 이상이 되어야만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60세 이상이시면 주택연금을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군요. 연령층을 상당히 낮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네. 예전에는 9억 원 이하 주택만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도가 변경되면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주택연금 제도를 시행하시게 되면 재산세를 내실 때 네. 재산세가 25%나 감면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주도 안정되면서 연금도 수령하시고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는요, 노후 하나도 준비 안 됐다. 집 한 채뿐이다. 그렇죠. 이게 짐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짐이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요즘에는 대부분 집 한 채, 딸랑 집 한 채만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법을 좀 말씀드리면 이 주택에 대한 부분 이사를 가실 것도 아니고 따로 정리하실 게 아니면 현재 주변의 네트워크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택을 활용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인 거고 그렇죠. 그대로 사망하시게 되면 이 주택이 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은퇴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에 따라서 주택연금을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지고 계셨다가 자녀들한테 상속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4억 가량을요. 네. 종신으로 100만 원 정도 네. 받는다고 하니까 집값을 조금만 오래 살면 집값을 넘기겠네요. 네, 그죠? 제가 그래서 살짝 계산을 해봤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0세까지 살아계시면 네. 4억 원 이상, 4억 5천만 원 이상 총 네. 수령 연금액이 가능하고 네. 또 이분이 이제 혼자 계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네. 배우자가 또 살아 계시는 동안 또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네. 현재 준비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주택연금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00세 시대. 요런 또 방법이 있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저는요, 61살 되는 주부 이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업주부고요. 네. 네,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건축 쪽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는 도중에 그 직장 생활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아이고. 지금 한 2년 동안 집에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남편이 가져다 준 월급으로 생활비도 쓰고 또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쓰기도 했어요. 네네. 남은 돈을 아껴서 적금도 들었고요. 네. 근데 달리 뭐 펀드나 이런 거는 한 7년 전에 작은 거 하나 들어봤어요. 네. 예, 지금은 제가 돈을 조금 벌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이도 대학생이고 또 다 크고 또 좀 있으면 결혼도 시켜야 되고 네. 또 저희들 노후 자금도 모아야 되는데 예. 저희는 적금이나 펀드밖에 아는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생활비도 많지 않은 편이라 네. 요즘 소위 말하는 재테크는 뭐 못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적은 돈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지 해서요. 네. 예,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네. 우리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사실은 좀 지금 안타까워요. 네. 아버님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쉬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럴 때 정말 어떻게 재테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기를 대처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남편분께서 소득 활동을 하고 계셨고 이제 청취자분께서는 제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셨었는데 네, 이원영님. 갑작스럽게 이제 사고로 소득이 이제 중단된 상황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써야 될 생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청취자께서 직접 이제 일을 하시는 상황이십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든 상황이셨을 것 같고요. 네. 또 전업주부로 사시다가 갑자기 이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본 다음에 네. 우리 노후 준비 상태와 자녀 결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포인트 좀 짚어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활동을 최대한 오랫동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제가 자주 가는 떡볶이집이 있어요. 떡볶이집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사장님하고 사모님 연세가 75세세요. 네. 75세까지 정정하게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같이 금리가 높았을 때 15%, 18%씩 금리가 제공됐을 때는 1억만 맡겨놔도 매월 이자로 생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죠. 120만 원, 140만 원씩 받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금리가 너무 낮아졌습니다. 2% 초반대로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은 1억을 맡겨놓으셔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만 원, 13만 원입니다. 예.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청취자님께서 소득활동 금액이 작더라도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소득활동을 하신다면 그 가치는 은행에 약 10억 정도 넣어놓고 이자만 받는 그래요. 네, 그 정도 가치를 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 건강 상태 따져봐야겠지만 건강하시고 소득 활동이 가능하시면 또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 활동을 최대한 길게 오랫동안 하시는 게 이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남편분이 이제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몸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건강을 회복하시면 가능하시면 일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금이나 펀드밖에 모르신다. 그래서 네.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재테크를 하기 전에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요? 우리의 인생은 금융상품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네. 따라서 상품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청취자님께서 은행에 가시면 은행에서는 예금 적금 상품을 권유받을 거고요. 네. 증권사에 가시면 펀드나 주식을 또 권유받을 겁니다. 보험사에 가시면 또 보험으로 이제 잔뜩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청취자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내 상황에 맞는 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주택연금이란 제도를 말씀드렸죠. 네. 주택이 있으시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청취자님께서는 61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네. 주택연금을 그 제도를 활용하실 수 활용할 있는 수가 조건이 있군요. 되셨기 때문에 네. 주택연금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월 수령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남편분께서 건축 쪽에서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예정이거나 수령하고 그렇겠네요. 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현재 얼마씩 수령하고 계신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청취자님께서 지금 소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생활비를 얼마씩 쓰고 계신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실수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뭐요?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계신데 네. 그 지출 중에 많은 부분을 다 보험료 지출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그건 네. 저축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보험을 저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실질적으로 내가 보험료를 납입할 때 저축이 되는 부분과 보장성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반드시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적립되는 부분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적립보험료라는 것은 보험사에 쌓아뒀다가 금리를 1%나 2% 정도 적용해 준 다음에 만기 때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네. 만기는 보통 80세나 100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신 다음에 네.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적립보험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서 보험료를 많이 줄이시면 네. 생활비에 대한 여유가 조금 더 생길 수 있고 저축 가능한 금액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청취자님께서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네. 말씀 좀 드리면요. 적은 돈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기간에 따른 분산을 하시는 겁니다. 기간에 따른 분산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자금 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출이 생긴다거나 빚이 생긴다는 것은 단기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네. 따라서 내 소득의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자금, 현금으로 500에서 1000만 원은 항상 보유를 하시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한지 중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한지 그 기간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이원영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잘 들었고요. 네. 예, 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빨리 좀 아버님께서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 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 디오스 김치톡톡.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놓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놓아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네, 엄진성 소장과 함께 인생 작전타임 은퇴 설계편 상담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재무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합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아이 키우는 분들이라면 해마다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시죠? 그 아이들은요, 선물 받을 생각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산타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기아대책에서는요, 1만 명 산타를 찾는 희망산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02544-9544번, 02544-9544번 전화를 거셔서 희망산타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케이크와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도울 마음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셨던 분들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544-9544번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2010년 11월 23일 오늘 북한이 서해 이 섬에 무차별 폭격을 하면서 우리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무과학연구소의 엄진성 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은퇴 설계에 관련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막간을 이용해서 막 상담을 받으니까 진짜 필요한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0대 윤희숙입니다. 아유, 목소리는 20대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제가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걸 얼마 전에 팔았어요.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부동산에 다시 넣고 세를 받아 생활해야 될까 생각도 했는데요. 예. 근데 아파트 한 채를 팔아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어디 다시 펀드나 적금으로 보여야 할지 아니면 보험에 넣어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쪽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그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셨다고 거 보니까 1주택이 아니셨었나 봐요. 네, 그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우리가 보유기간이 많아가지고요. 네네. 8,800이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보유 기간이 네. 부족했군요, 그러니까. 네, 예. 10년만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너무 오래 하면 혜택을 안 주나 보죠, 소장님? 10년까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택이 지금 몇 채로 보유 중이신지, 그다음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의 인재에 따라서 그 세금 감면 부분이 다 다르고요. 양도세라는 것은 이제 내가 샀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도 조금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예. 근데 시절이 그렇게 많이 지났으니까 당연한데, 자, 그러면 지금 5억을 가지고 계시대요. 네. 이거 가만히 놔두면 절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사실 그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럼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청취자님 혹시 부동산이 또 있으신가요? 네, 살고 있는 집이 있고요. 네. 좀 저기가 있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에서는 월세를 받고 계신가요? 네네.
그러시구나. 네. 어느 정도, 거주가 안정된 상황이시고, 오피스텔에서 또 월세도 임대 소득도 발생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부동산은 이제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부동산에 넣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예. 현재 금융자산이 어떻게 있는지를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했지만, 네. 자산이 약간 부동산 쪽에만 몰려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셨으면 고민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예.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또 투자를 하셨을 텐데. 다른 적금이나 펀드도 많이 가지고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으세요. 그러면 부동산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신 편이세요? 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예, 아유. 몰라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금융자산을 더 확보하시는 게 청취자께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최대한 피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내년부터는 아파트 집단 담보대출을 받는 그런 제도도 굉장히 제한이 심해지고 있고요. 금리에 대한 부분, 자격에 대한 부분, 통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아파트 집단대출, 담보대출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내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되는 그런 제도로 바뀔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자만 상환하기 때문에 30만 원, 60만 원씩 상환하는 게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130만 원씩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잔뜩 대출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은 내년에 제도가 바뀌고 나서는 대출 상환에 대한 플랜을 제대로 안 세운 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고 말 그대로 미납, 그다음에 연체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경매로 나올 물건도 많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 2018년도에는 미분양 물건들이 쏟아질 예정이라고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가능하면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나는 좀 부동산을 가지고 재미를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중소형 아파트나 중소형 단지를 통해서 입지 조건이 좋은 곳 이런 곳들은 뜰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하지 않고 금융자산을 돌리겠다.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월 지급식 상품이 있습니다. 월 지급식 상품은 목돈을 한번 넣어놓으면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나한테 지급해주는 월급과 같은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즉시연금이나 일시납 상품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납입해 놓으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인출하실 수가 있는데 5억 정도를 납입을 하시게 되면 보험사를 통해서 납입을 하시면 월 250만 원씩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익률로 계산해 보시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고 높아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 양도세 내셔야 되죠. 건강보험료에 계속 올라가죠. 재산세 올라가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때문에라도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이다. 만약에 좀 40대 후반이시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조금 더 빨리 모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입지 조건이 괜찮은 중소형 아파트나 중소형 단지를 통해서 월세,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좀 청취자님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부동산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좀 돌려서 원하시는 만큼 생활비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자산으로. 그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보험회사에다가 하는 거예요? 네. 상품은 은행, 증권, 보험사에 다 있는데 보험사 상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축보험도 있고 보장성 보험도 있고 투자 상품도 있는데 투자 상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품 선택도 잘 하셔야 되고 상품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상품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뭐 2억이나 5억 정도 납입하시면 5%를 매월 찾아서 쓰실 수가 있고 나머지는 계속 펀드나 주식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자산가치 증가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고민이시죠. 이렇게 돈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이런 걸 잘해야지 또 큰일 날 일이 없죠. 이런 걸 잃고 나면 또 엄청 이건 곤란하거든요. 이번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인데요. 부천 송내동에 사시는 염진석 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약간 물려받아서 생각지 못했던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잘 굴려서 10년 후쯤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쓸 생각입니다. TV를 보면 부동산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전문가도 계시더라고요. 이 돈을 10년 동안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주식에 넣어두는 건 너무 위험한 방법일까요? 하셨습니다. 주식, 부동산. 네.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면 그런 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좀 굉장히 애매한 질문인데요. 네. 유산을 약간 물려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30억인지 50억인지 1000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어느 기간 때 활용하실지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질문하셨던 것처럼 10년 뒤에 자녀들을 위해서 쓰시겠다 그러면 10년에 맞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주식 투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주식 투자는 정말 좋은 종목, 우량한 종목들을 잘 매입하고 계셨다가 10년 뒤에 가치가 많이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시게 되면 굉장한 시세 차익을 보실 수가 있고. 그죠.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특별한 세금도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투자 수단이죠.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워런 버핏 같은 해안도 부족하고 정보 수집도 부족하고 시장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라. 그래서 직접적인 주식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적립식 펀드나 보험사 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정말 자녀들 목적으로 자녀들한테 쓰기 위해서 플랜을 세우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사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녀에게 성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증여세 없이 그대로 사전에 증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증여를 해놓고 10년 동안 버티게 되면 아무런 세금 없이 고스란히 자녀가 그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잘 확인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주식은요 좀 우량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다 그냥 넣어놓으면 10년 묻어두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량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3년 뒤, 4년 뒤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중국 시장이 커지느냐 또 어떻게 유럽 시장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기업은 흥망성쇠를 하게 돼 있죠. 따라서 이런 특정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적립식 펀드나 이런 펀드 랩이나 그런 금융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분산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좋겠네요. 예. 염진석 씨께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다음 시간에도 좀 저희 은퇴 설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82년 10월 16일) 3시 명동성당에서요. 올해로 33주년? 기억이 안 나네. 82년도니까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90년대? 25년? 내 33이요. 안 늦었죠. 엄청 늦었지. 우리 형들이 안 가갔으니까. 강남, 명동. 기억나죠? 그 당시에 그때 내무장관 김종훈 씨였으니까 주대되게 집사람들 친구들이 네 신랑 대단하다 그랬지. 지금 정신이 없지 뭐 다들이야 뭐 그때야. 기억 생생하죠? 날이 좀 그때 10월달인데 바람이 불었어요. 옛날에는 12시, 1시 예식이 많고 3시가 좀 늦었는데 그날이 길일이라서 시간이 없어서 바람은 좀 불었는데 괜찮았어요. 그런 대로. 제가 좀 일찍 결혼을 해서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성당이 거의 꽉 찼을 정도로 약간 거짓말인가.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결혼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결혼식 올렸던 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떨리고 흥분되고 좋으면서도 또 굉장히 긴장됐던 결혼식. 저도 기억이 생생하네.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얘기 들으니까 그때의 약속, 다짐 다시 한번 새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매일매일 30분 이상 운동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바쁘게 지내다 보면 운동할 짬을 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성인은요,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 이상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가운 건요, 하루나 이틀에 몰아서 해도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매일 할 자신이 없으시면 운동을 시작도 못했다면 마음 편히 갖고 이번 주 거 내가 다 몰아서 한다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요 전성기 퀴즈 정답이 연평도였습니다. 정답 보내오신 1474님 그리고 0439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곳곳에서 연평도 포격 5주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도 희생용사들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